한때 편안함과 안도감, 심지어 기쁨까지 가져다주던 것이 이제는 기계적이고 단절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해온 개인적인 행동이 이제는 조용히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당신의 감수성, 전립선, 심지어 60세 이상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까지 손상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의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제임스 박사입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성 건강 전문가로서 남성들이 노화, 혈액순환 문제, 호르몬 감소, 친밀감 문제, 그리고 닫힌 문 뒤에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헤쳐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위는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위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30대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60대 이후에는 감각마비, 좌절감, 심지어 장기적인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나이든 남성들이 자위와 관련해 저지르는 가장 흔한 7가지 실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당신의 감수성, 자신감,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간단한 변화를 통해 당신의 자연스러운 리듬, 쾌감, 그리고 통제력을 되살려 각 실수를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한 실수이며 매일 수천 명의 나이든 남성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음을 켜주시면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진솔하고 솔직한 건강 이야기를 더 이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원을 적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로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여러분께 진정한 도움을 드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제가 60세 이상 남성들에게서 본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오해받는 실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는 신화, 인터넷 소문, 그리고 많은 침묵의 혼란에 의해 조장된 실수입니다. 즉, 사정을 참으면 더 강해지고, 더 남성스러워지고, 더 젊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실수 샵 1. 정액 유지에 대한 신화를 믿는 것. 제가 생각보다 자주 듣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60대 중반이나 70대쯤 되어 보이는 나이 드신 신사분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제임스 박사님, 저는 참아왔습니다. 기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춰 그의 눈을 바라보며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연민과 진실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친구. 당신은 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액을 저장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거나 활력이 솟아오른다는 이 속설은 수십 년 동안 떠돌아다녔고, 최근 인터넷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겉보기에는 규칙적인 생활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신체의 균형과 정서적 웰빙을 조용히 저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액을 숨겨진 에너지원처럼 저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흐름, 리듬, 그리고 해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으면, 특히 인생의 이 시기에 참으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골반 압박감,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변화, 잠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안감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연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장기간 참으면 골반 우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반 우렬은 하체의 혈액과 체액이 고이는 질환으로 불편함과 긴장감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 전립선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고인 물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주 강박적으로 풀어주는 게 답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표는 균형입니다. 과도함도, 억제도 아닙니다. 몸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두 번 마음 챙김으로 풀어주면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신경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숨을 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제 환자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남성들은 잠도 더 잘 자고 생각도 더 맑아지고 감정도 더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액 유지 신화를 따르는 많은 남성들은 단순히 테스토스테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지력으로 자신의 몸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이 시기의 진정한 힘은 제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도움이 되지 않는지 아는 지혜에서 옵니다. 해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관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다가갈 때 해방은 상실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힘을 쥐어짜고 참으며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무도 놓아주라고 허락하지 않은 긴장감을 안고 있었나요? 이것이 바로 그 허락이 되게 하세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습관에 대해 말하자면 남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감수성을 훔쳐가는 또 다른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10대 시절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해온 일이죠. 더 많이 느끼는 게 아니라 덜 느끼도록 몸을 조용히 훈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 샵 2. 매번 같은 그립과 기술을 사용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정직하고 좋은 남자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박사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더 심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를 관통하는 복잡한 감각과 연결의 고속도로인 신경계가 단순히 촉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손, 같은 그립, 같은 압력, 같은 리듬을 사용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익숙해지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 년 동안은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몸은 조용히 그 특정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함, 가벼운 접촉, 감정적인 연결 등 다른 모든 것은 갑자기 둔감해지거나 심지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컨디셔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헬스장에서 컬 같은 운동 하나만 한다면 이두근은 강해지지만 다른 근육은 약해질 겁니다. 몸의 균형이 맞지 않고 성장하지도 못할 겁니다. 성적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패턴만 반복하면 나머지 쾌감 지도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고장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몸을 재훈련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데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종종 권합니다. 손을 바꿔보고 그립을 바꿔보세요. 더 부드럽고 느리게, 심지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리듬과 새로운 자세를 시도해보세요. 서서, 옆으로 누워, 심지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당연한 거죠. 성장은 항상 그런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감각이 돌아오고, 의식이 예리해지고, 심지어 자신의 마음과의 연결도 깊어집니다. 더 이상 단순히 해방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소통하기 때문이죠. 60대 후반의 한 환자가 단 한 번의 수술만 한 후 6주 만에 다시 나를 찾아온 적이 기억납니다. 그는 손을 바꾸고 수술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저 안도감을 느낀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것이 바로 존재의 힘, 변화의 힘이죠. 이건 그저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이 아니라 신경계를 깨어있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30년 전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더 많이 발전할수록 당신의 몸은 감각, 연결, 그리고 다시금 진정한 의미를 지닌 쾌락으로 당신에게 더 큰 보상을 줍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망설이지 않지만 그들의 경험을 날마다 조용히 잠식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과정을 서두르다 보면 몸이 아직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각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경험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칼이라는 68살 환자가 제 진료실에 앉아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임스 박사님, 왜 더 이상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느끼기도 전에 끝나버리거든요. 마치 체크박스에 체크만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15살 때부터 시작된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일을 서두르고 빨리 끝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생활 때문일 수도 있고,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 그저 습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빨리 끝내려는 그 본능은 조용한 도둑으로 변해
감각뿐 아니라 삶의 이 부분이 선사해야 할 감정적 풍요로움까지 훔쳐가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의 문제점은 친밀한 무언가를 기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연결보다는 완성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신경계가 제대로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흥분이 고조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마음은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울 수 있었던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과제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끝났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은 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몸이 지금 완전히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변합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감각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쾌락을 느끼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할 뿐입니다. 사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남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빨리 넘기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몸과 교감하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왜 서두르겠습니까? 호흡부터 시작하세요. 깊고 꾸준한 호흡은 몸과 다시 교감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부담 없이 감각을 탐험하세요. 가볍고 의도적인 접촉과 느린 리듬을 활용하세요. 가끔은 잠시 멈춰서 내면에서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몸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지 놀라실 겁니다. 제게는 70대 초반의 한 신사분이 일상에 단 5분만 더 추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목표 없이 그저 존재 그 자체였죠. 2주 후 그분은 마치 자신의 일부가 되살아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적인 영양제나 의료기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시간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분은 명료함과 자신감, 그리고 몇 년 만에 느껴본 더 깊은 만족감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다시 소중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자들이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더라도 많은 남자들이 여전히 한 가지 작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몸의 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경험을 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위는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재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온전한 감각의 세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 몸의 나머지 부분을 무시하는 것.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70대 남성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는데 급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치 모든 감각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침내 저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질문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생식기 말고 다른 곳을 마지막으로 만진 게 언제였죠? 성관계를 가질 때뿐만 아니라 아예 만진 적도 있나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에게 자위는 좁은 의미의 행위가 됩니다. 하나의 동작, 하나의 목표, 하나의 신체 부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외의 것은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모든 경험을 일제 5인치의 피부로 축소하고 우리가 신경 종말, 기억, 에너지로 가득 찬 몸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그리고 제 삶에서 거듭거듭 목격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은 방해물이 아니라 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허벅지, 가슴, 하복부, 목, 어깨, 심지어 발까지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살릴 수 있는 감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부위 중 하나가 회음부입니다. 고환과 항문 사이의 민감한 공간입니다. 그곳에 부드러운 압력이나 온기를 주면 골반저 전체로 신호가 전달되어 더 깊고, 더 안정적이며, 더 온전한 느낌을 주는 일종의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에 몸을 더 많이 쏟을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즐거움을 일처럼 여기지 않고 연결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신경계가 새로운 곳에서 깨어납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심박수가 맞춰집니다. 한 부위만이 아니라 온몸의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숨을 쉬는 동안 가슴을 만지고, 감각이 고조되는 동안 배를 잡고, 허벅지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러한 행위들은 방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인식, 존재, 그리고 치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요. 감정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 호기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은퇴한 소방관이 처음으로 전신 터치를 시도해보고 나서 선생님, 그냥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다시 인간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쾌락을 자신의 한 부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나머지 신체 부위를 다시 대화에 참여시키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식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훨씬 더 실용적인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당연해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를 피하면 민감도가 떨어지고 경험의 만족도가 예상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윤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활이 단순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수 샵5 윤활을 피하는 것, 이 주제는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하기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윤활은 선택사항으로 여겨졌거나 더 나쁘게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윤활을 피하는 것은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쾌감을 둔화시키고 민감성을 손상시키는 가장 은밀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자연적인 수분 함량은 감소합니다.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생식기, 주변의 신경 말다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건조한 피부와 마찰까지 더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극, 미세한 상처, 그리고 쾌락이 서서히 사라지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자결감, 또는 나중에 미묘한 감각 저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무시하고 나이 탓으로 돌리며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민감도 감소, 피부 저항력 증가, 그리고 결국에는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던 느낌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버팀목이 아닙니다. 날카로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상황에 적응할 만큼 현명하다는 신호입니다. 독서용 안경을 쓴다고 해서 약하다는 뜻이 아닌 중요한 것을 소중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활은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편안함과 유연성을 되찾아 줍니다. 또한 많은 남성의 경우 수년간 과도한 자극이나 건조함으로 인해 잠잠했던 신경 말단을 실제로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윤활제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그런 강렬한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남성들을 봤습니다. 단순히 편안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에 다시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섭니다. 관절염, 떨림, 또는 악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에게 윤활은 경험을 더 쉽고 관리하기 쉽게 해주며 신체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피부에 안전한 고품질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하고 너무 빨리 마르지 않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성 윤활제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래 지속되고 부드러운 느낌을 위해 실리콘 기반 윤활제를 선호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윤활제를 찾으면 촉감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건 화려함이 아닙니다. 똑똑해지라는 겁니다. 몸의 변화를 존중하고 수명, 감각,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차를 오일 없이 운전하거나 기어를 말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몸에 그보다 못한 것을 줘야 할까요? 남자들이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가로막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말 사이의 침묵 속에서도 그 감정을 느낍니다. 바로 수치심입니다. 조용하고 유전되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수치심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신체적 습관보다도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수 해시 6. 그 행동에 대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 더 많은 남자들이 큰 소리로 말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 닫힌 문 뒤에서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섞인 목소리로 조용히 들었던 것들이다. 보통 대화가 한참 끊긴 후 60대나 70대 남성이 마침내 다가와 선생님, 제가 아직도 그런 짓을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을 때면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때마다 나는 그 질문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위 행위가 논의되지 않던 시대에 자랐습니다.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자위 행위는 더럽고 파트너 없는 욕망은 이기적이며 출산을 목표로 하지 않는 성적 충동은 어떻게든 하찮은 것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넘어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깊이 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행동 후 죄책감, 아무도 모르게 서두르는 행동, 심지어 자신에게도 숨기는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에서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결, 해방,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으로 위안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이고 마음 챙김이 있는 자기만족은 수면 개선, 불안 감소, 기분 개선, 심지어 노인의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그 경험의 화학작용을 변화시킵니다. 건강한 것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바꿔버리죠. 죄책감은 몸을 긴장시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심지어 몸이 단순히 인정받고 어루만져지고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조차도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서 본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는 자위행위를 비밀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자기관리, 즉 자신의 몸과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에너지를 점검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두르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감정적인 허락을 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더 차분해졌다고 하더군요. 자위행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요. 그는 더 집중하고 더 잘 조율되었습니다. 그는 해방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위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자위행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만약 당신이 술을 마실 때마다 전보다 기분이 더 나빠진다면 고쳐야 할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이 품고 있는 믿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이게 틀렸다고 말했을까요? 가족, 종교, 어린 시절 선생님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들은 그들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믿음이었을까요?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쾌락은 젊은이의 놀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입니다. 25살 때처럼 65세나 75세가 되어도 쾌락은 당신의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당신에게는 쾌락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감정의 해소를 위해, 그리고 예전보다 더 외롭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삶 속에서의 교감을 위해 말입니다.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낄 권리에는 만료일이 없습니다. 숨는 것을 멈추고, 사과하는 것을 멈추고, 삶의 이 부분의 의도와 존중을 담아 접근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시 온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사라진 후에도 많은 남성들이 수십 년 동안 의지해온 낡은 방법을 고집하며 나이 드는 몸을 지탱해줄 새롭고 현대적인 도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단순한 속임수나 장난감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단계에 맞춰 특별히 고안된 획기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알게 되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죠. 실수 해시셉은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고안된 도구와 기능 향상을 무시한 것, 72세에 은퇴한 엔지니어이자 예리한 두뇌를 가진 월터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제 진료실에 아주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절된 것 같아요. 여전히 친밀감을 원하지만
제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약도 필요 없고 속임수도 필요 없어요. 그저 다시 제 자신처럼 느끼고 싶을 뿐이에요. 월터가 깨닫지 못했던 점, 그리고 그 나이 또래의 많은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60, 70세, 혹은 그 이후에 우리가 자위에 접근하는 방식이 25세 때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변화합니다. 감각이 변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악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같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솔직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몸은 지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실용적이며 존중받는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들은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유치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전히 기분 좋은 삶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중년 남성들을 위한 스마트하고 특별한 솔루션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실제 피부의 따뜻함과 질감을 모방한 부드러운 의료용 실리콘 슬리브, 관절염이 있거나 운동 범위가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인체공학적 그립이 있는 기기, 심지어 적절하게 자극하면 전신의 깊은 각성을 유발할 수 있는 회음부와 골반절을 위한 부드러운 진동 마사지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마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적응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돋보기를 쓰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지지력이 좋은 신발을 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 중 하나에 왜 똑같은 관심과 지성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나이와 필요에 맞춰 설계된 도구를 사용하면 촉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줄이고 편안함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고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해 잠잠했던 신경계의 일부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현재에 집중하고 온전히 살아있으며 심지어 기쁨까지 느꼈다고 말하는 남성분들도 있었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30대처럼 몸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대신 70대처럼 세심하게, 우아하게, 그리고 적절한 도구로 몸을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품위 없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 내 욕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내 몸은 여전히 돌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구와 기술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 이 모든 습관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의 사고방식입니다. 삶의 이 부분을 진정으로 되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습관이나 해방이 아닌 연결과 치유의 한 형태로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해 본 적이 있다면 다음 부분을 꼭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결론, 즐거움, 자신감, 자존감 회복.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경청하고, 성찰하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제고해 보려는 당신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 말이죠.
그런 열린 마음가짐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수년간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수천 명의 남성들과 함께 일하며 한 가지 진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그 욕구를 느끼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쾌락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우리의 욕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를 약하고 이기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든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에서 그 진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나이든 남자들이 자위와 관련해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기를 바랍니다. 침묵, 수치심,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통해 조용히 전해진 패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액저류에 대한 신화와 참는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하고 짜증을 내고 단절되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그립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신체를 둔감하게 만들고 감각과의 연결을 둔화시킬 수 있는지 밝혀냈습니다. 경험을 서두르는 것이 어떻게 의미 있는 것을 기계적인 행위로 바꾸어 존재감과 만족감을 앗아가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좁은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감각과 감정적 연결의 세계를 어떻게 놓치게 되는지 탐구했습니다. 윤활을 피할 때 발생하는 조용한 손상, 즉 건조함과 마찰이 어떻게 편안함과 민감성을 앗아갈 수 있는지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더 깊은 감정적 무게에 직면했습니다. 그것들이 순간의 경험뿐 아니라 몸과의 관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구의 힘을 인식했습니다. 현대적이고 지능적이며 존중하는 도구는 노화하는 몸에 맞춰 오히려 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식으로 감정, 편안함, 즐거움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즉 의식, 의도, 그리고 기법의 작은 변화들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당신, 수십 년의 삶을 뒤로하고 뼛속 깊이 지혜를 간직하며 여전히 자신의 피부로 기쁨을 느낄 권리가 있는 당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변화 중 한두 가지만 해도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하는 남자들을 봤습니다. 젊음을 쫓았던 게 아니라 마침내 자신과의 싸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속도를 늦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만족을 비밀이 아닌 자기 관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자신감과 평화, 심지어 삶의 목적까지 찾았습니다. 자신의 이 부분을 되찾으면 개인적인 순간들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기분, 에너지, 심지어 정체성과의 연결까지 회복됩니다. 더욱 현재에 집중하고 더욱 안정적이며 삶과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확신이 없든, 호기심이 많든,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준비가 되었든,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연결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감정을 느끼기에도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과 없이 존중하기에도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을 공유해주세요. 또는 도움이 되었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함께 다룰 주제들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혼자만 보지 마세요. 친구, 형제, 또는 조용히 답을 찾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인생의 이 시기에 혼자라고 느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물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알림벨을 켜두면 건강, 자신감, 그리고 삶과의 연결에 여전히 관심을 갖는 당신과 같은 남성들을 위한 다음 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소액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부금은 정직, 존중,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통해 노인 남성들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콘텐츠 제작에 사용됩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